알로라 영입니다. 어제 하루 정도 목을 좀 쉬고 나니까 목소리가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4월 11일 아이언 카드 킹덤에서 개최된 미니리그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면은 풀메탈월 정식 발매인데 보통 정식 발매 후 다음날부터 미니리그의 카드를 사용하게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오늘 열릴 미니리그까지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 스타트는 마샤도와 게구마르, 치코리타로 왼쪽에 제가 사용하는 덱은 언제나 그렇듯이 지라치 썬더 덱이고 오른쪽에 사용하는 덱은 천개님의 카이루프 덱입니다. 선공은 제가 먼저 가져간 상태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인 지라치를 꺼내고 소원의 멸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어스 카드를 서치해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구의 머리띠를 가져왔습니다. 곧바로 패에 있는 썬더를 내려놓고 전기 에너지까지 플레이한 후에 패에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구의 머리띠까지 썬더한테 붙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마샤도의 특성 피장파장을 사용해서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4장을 들어가게 합니다. 아무래도 카이루프 덱이 메가니움을 통한 빠른 전개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첫 필드가 얼마나 잘 서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공 마샤도를 사용해서 상대 패를 4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인 지라치를 벤치에 꺼내두고 전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진은 덱에 있는 전기에너지 카드 한 장과 아이템 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 카드로 여기서 서치할 아이템 카드는 혹시나 상대 구즈마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 관련 카드를 들고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선 포켓몬 교체를 가져왔습니다. 전기에너지와 포켓몬 교체를 추가하고 이번 차례 더 플레이할 게 없기 때문에 동전을 던져서 잠금 체크로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지라치가 깨어났습니다. 상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네스트볼을 사용하였네요. 카이루프의 창시자인 이토 신타로님의 덱 구축 해설을 보면은 치코리타를 2장을 유지하는 게 항상 좋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 마리가 끊겨도 한 마리가 살아남게 되면은 치코리타를 통해서 메가니움을 진화시키고 두 번째 치코리타가 나와서 그걸 또 메가니움으로 진화시키고 이런 형식으로 필드를 구축해 나가기 때문에 이번 네스트볼로는 치코리타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알로라 식스테일을 가져와서 교체나 후퇴만 가능하다면은 길잡이를 사용해서 다른 포켓몬을 패에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치코리타를 가져왔고 더트 자전거를 사용하였습니다. 더트 자전거는 덱 위에서 카드 2장을 들어가고 그중 한 장을 버리는 효과로 여기서는 개굴린자 GX를 버리고 나머지 한 장인 핸섬 미술을 사용하였네요. 핸섬 미술은 자신의 덱에 있는 핸섬을 패에 2장 추가할 수 있는 효과로 여기서는 핸섬 2장을 가져온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핸섬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사이에 글라디오가 껴있어가지고 글라디오는 다시 덱으로 돌리고 핸섬을 사용하게 되면은 덱 밑에서 카드 3장을 들어옵니다. 하우가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에서 뽑는 것과 다르긴 한데 하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치 수단이 따로 없는데 핸섬 휘슬같이 핸섬은 따로 특정 서치 수단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더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포켓몬 교체와 알로라 식스테일을 모두 뽑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알로라 식스테일의 길잡이 효과로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2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할 카드는 메가니움과 알로라 나인테일 GX네요. 패에 이상한 사탕이 없더라도 알로라 나인테일 GX로 진화하면서 덱에서 이상한 사탕을 찾아와서 메가니움으로 진화시키고 추가 진화 포켓몬이 필요하다면 타이머볼 같은 걸 가져와서 확실하게 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고 소원의 벨 특성을 사용해서 덱에서 하이퍼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에 구즈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전기 에너지를 마샤도한테 붙여준 후에 구즈마를 사용해서 상대 치코리타를 선택했습니다. 치코리타를 한 마리라도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설트 썬더로 치코리타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상대는 그대로 식스테일을 내보낸 상황에서 패의 알로라 나인테일 GX와 메가니움 한 장을 지난 차례 길잡이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마리 모두 확실하게 진화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먼저 알로라 나인테일 GX의 특성은 진화시켰을 때 덱에서 아이템 카드 2장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상한 사탕과 네스트볼을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다시 치코리타를 깐다든지 아니면 물장애를 깔아서 대장애로 진화시킨 다음에 드로우를 확보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핸섬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밑에서 3장을 드로우하였는데요. 패에서 우선 포켓몬을 진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패에 있는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서 깔 기본 포켓몬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코리타 아니면 물장일 것 같은데 여기선 치코리타를 가져오는 걸 선택했네요. 아무래도 패에 핸섬으로 메가니움을 추가적으로 더 뽑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더트 자전거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덱 위에서 2장을 보고 여기선 굴레의 사당을 버린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물장이를 추가적으로 깔고 사탕으로 메가니움을 진화시키고 메가니움의 특성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대장이로 진화시켰습니다. 추가적인 메가니움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글라디오를 코스트로 대장의 파워드로로 카드 3장을 드로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례를 마쳤네요. 이번 차례에 그럼 어떻게든 또 한 마리 치코리타를 끊는 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지라치가 다시 배틀필드로 나가고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여기서 구즈마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 이스케이프 모드만 있었다면은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벤치에 지라치가 다시 나와서 소원의 별을 사용하고 자원 확보하고 구즈마를 사용해서 다른 포켓몬을 끊을 수 있을 텐데 패 이스케이프 모드가 없어서 여기서는 구즈마로 바로 치코리타를 다시 끊었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4대6으로 카이루프 측에서는 개구마르가 배틀필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메가니움을 또 한 마리 잃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핸섬을 사용해서 덱 밑에서 3장을 들어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굴린자 GX는 보이고 있습니다.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냐 못 뽑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선 추가 3장을 드로우하고 더트 자전거로 2장 드로우 1장을 버리고 여기선 구의 머리띠를 버렸네요. 확실히 지라치 서더덱 같은 경우에는 GX를 어택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여기선 구의 머리띠를 버리는 게 좋은 판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가니움의 특성을 사용해서 이상한 사탕 없이 배틀필드에 있는 개구마르를 개굴린자 GX로 진화시켰습니다. 개굴린자 GX로 진화 시 데미지 카운터 3개를 한 마리의 포켓몬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라치한테 올리고 초부스트 에너지를 붙였는데 초부스트 에너지는 자신의 필드에 이진화 포켓몬이 3마리 이상 없다면은 이진화 포켓몬한테 붙였었을 때 모든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작용하지만 이진화 포켓몬이 3마리가 있었다면은 모든 에너지 4개 발비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장이 메가니움, 개골린자 GX 이렇게 3마리가 있어서 쓸 수 있었네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점은 아무래도 대갑축이 덜 됐기 때문에 다음 차례에 또다시 개굴린자 GX로 공격하기 위한 파츠를 찾아오는 건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여기서 가져올 카드는 아무래도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미리 2타 싸움 하듯이 한 대 툭 쳐놓으면 된다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덱에 아세로라가 들어가요. 1타를 내지 못하면 GX를 쓰러뜨릴 기회가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알로라 나인테일 GX에게 데미지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토 신타로 선수님 덱에는 굴레 사당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데미지를 안 주는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트래쉬에 됐었던 굴레 사당을 넣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서는 핸섬 장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패에서 어떻게든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1타 되게끔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소원의 별로 위에서 본 5장에서 가져올 카드는 썬더 마운틴 프리즘스타와 일렉트릭 파워 중에서 고민하다가 일렉트릭 파워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패에 있는 썬더와 격투 에너지를 코스트로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찾아올 포켓몬은 제가 드로우로 주피 썬더 GX를 드로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중간하게 EV를 중간에 내려놓다가 풍마수리검 2대 맞고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EV를 미리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에 있는 릴리를 사용해서 카드 2장을 드로우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카드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중간하게 데미지 주는 것보다 차례를 넘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동전을 던졌는데 뒷면이 나와서 잡는 상태로 차례가 맞춰졌네요. 상대 차례로 돌아가고 덱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초부스트 에너지, 개굴린자 GX, 개구마르 이 3장을 동시에 뽑는 건 좀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식스테이를 코스트로 파워드를 사용해서 3장을 드로우하고 패에 있는 아직까지 네스트볼이 남았다면 개구마르까지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래쉬에 있는 포켓몬 3마리를 확인하고 있는데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치코리타 2마리와 개굴린자 GX 1마리를 덱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패 하이퍼볼이나 네스트볼이 있어서 되돌리려고 하는 포켓몬 중에서 1마리를 서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하이퍼볼을 어떤 카드인지는 잘 안 보이지만 개구마루와 다른 한 장을 코스트로 치코리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패에서 추가적으로 핸섬이스를 사용해서 덱에 있는 핸섬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핸섬이 한 장이었던 모양이네요. 이 핸섬을 사용해서 다시 덱에서 밑에서부터 3장을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핸섬을 사용해서 덱 밑에서 3장을 드로우하고 초부스트 에너지와 다른 카드가 보인 것 같았었는데 먼저 메가니움도 한 장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메가니움의 특성을 사용해서 메가니움으로 진화시키고 개구마르를 하이퍼볼 코스트로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구마르가 패에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들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는 물론 개굴린자 GX가 없어서 일부러 안 내려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이퍼볼을 물장이와 이상한 사탕을 코스트로 개굴린자 GX를 서치했네요. 이렇게 되면 패에 개구마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개구마르 내려놓고 특성을 사용해서 개굴린자 GX로 진화시키고 또다시 30 데미지는 여기선 벤치에 있는 지라치한테 주고 초부스트 에너지까지 뽑았네요. 포켓몬 교체까지 있었기 때문에 배틀필드로 나가고 지라치에게 110 데미지를 주고 다시 덱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개굴린자 GX가 들어간 카이루프의 장점입니다. 덱을 0장으로 만들어 놓고 개굴린자 GX만 들어가게 되면 덱에 3장이 남잖아요. 그러면 파워드로를 사용해서 3장을 드로우하고 바로 내고 그 다음에 메가니움 특성으로 진화시키고, 물론 교체와 구즈마를 꾸준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건 있지만 아무래도 계속 덱을 압축해서 0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라이즈에 뭐 3장 4장이 가 있지 않는 이상 계속 뽑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차례로 돌아왔기 때문에 소원의별 특성을 사용해서 여기선 전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진을 바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전기에너지와 아이템 카드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기에너지 카드 한 장과 포켓몬 통신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에 주피썬더 GX를 잡았기 때문에 주피썬더 GX를 되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걸 대비해서 이블을 미리 깔아놓은 거라서 패에서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덱으로 넣을 필요는 없어서 여기서는 가프코코콕 GX를 가져왔습니다. 가프코코콕 GX의 천공의 발톱 130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렉트릭 파워를 3장 아니면 일렉트릭 파워 2장, 구의 머리띠 1장을 사용해서 상대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전장의 특성을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전기 에너지 한 장을 이브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에 있는 카프코코콕의 에어로트리의 특성을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 2장을 붙이고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전기 에너지를 붙이고 여기서 천공의 발톱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파츠가 필요한데 아까도 아세로라를 예상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의 공격 선언은 하지 않고 그대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상대 차례로 돌아가고 아직까지 덱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 차례에도 다 못 뽑지는 않을까 싶네요. 먼저 패에서 잔잔한 물가 언덕을 깔아서 덱에 있는 물타입이나 격투타입 포켓몬을 벤치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아마 격투타입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구마르를 가져왔네요. 그리고 나서 파워드로를 사용해서 릴리엘 코스트로 카드 3장을 드로우하였습니다. 타이마 볼이 보이고 있는데요.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았냐 안 뽑았냐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트래쉬를 확인하고 먼저 타이마 볼을 사용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개수만큼 진화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2번 중 1번이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덱에서 서치할 진화 포켓몬은 개굴린자 GX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패에 추가적인 물장이가 있으면은 물장이를 가져와서 대장이로 진화시켜서 또 한 번 드로우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핸섬은 아무래도 프라이즈에 가있거나 덱에 있는 카드는 모두 쓴 것 같아서 추가적인 드로우 서포터를 사용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가져올 진화 포켓몬은 개굴린자 GX를 선택하였습니다. 초부스트 에너지가 이제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다른 포켓몬을 준비해서 이번 차례를 그냥 흘러 넘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특성을 사용해서 개굴린자 GX로 진화시키고 30 데미지를 카프코코콕 GX에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즈마를 사용해서 배틀필드로 개굴린자 GX가 나가고 저는 싱크홀 특성을 가진 마시도가 끌려나갔네요. 아무래도 초부스트 에너지는 없었는지 그대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여기서는 상대가 다음 차례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을 걸 생각해서 어떻게든 후퇴시키고 포켓몬을 한 마리라도 기절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패에서 먼저 전진을 사용하였습니다. 덱에 있는 전기에너지와 아이템 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서치할 카드는 동물탈출 로프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물탈출 로프를 사용해서 상대 메가니움이나 대장이 아니면 알로라 나인테일 GX 등 다른 포켓몬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내서 공격할 수 있겠네요. 동물탈출 로프를 사용해서 아마 여기서는 굳이 알로라 나인테일 GX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내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알라인 GX가 배틀필드로 나오고 전 지라치를 내보내고 마샤도 싱크홀 특성으로 잔잔한 물가 언덕을 트레시켰습니다. 이어서 소원의 별 특성으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구즈마를 패에 추가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세로라를 쭉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즈마를 가져오고 전기 에너지를 주피썬더 GX한테 붙인 후에 그대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상대가 구즈마를 썼다는 시점에서 교체 수단 하나가 빠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체 수단을 뽑을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파워 드로우를 아직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파워 드로우로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는 치코리타로 코스트를 사용했습니다. 덱 위에서 카드 3장을 드로우하고 여기서 이제 교체나 아니면은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았냐 안 뽑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더트 자전거를 사용해서 개굴린자 GX를 버리고 초부스트 에너지를 서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즈마 또는 포켓몬 교체 이걸 가져오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여기서는 먼저 제 패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구즈마를 사용해서 카프코코콕 GX를 배틀필드로 끌어냈습니다. 배틀필드로는 개굴린자 GX가 나갔고 그 다음에 게을로를 게을킹으로 진화시켰네요. 초부스트 에너지를 붙이고 110 데미지를 카프코코콕 GX에게 주고 덱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카프코코콕 GX의 남은 체력이 딱 30이 남기 때문에 다음 턴 상대가 개굴린자 GX로 진화시키면서 특성으로 카프코코콕 GX를 기절시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빨리 수단을 내는 게 중요한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상대가 대장이가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장이를 선택하고 주피선더 GX가 나간 후 후퇴 발비가 없어서 그대로 후퇴시키고 일렉트릭 파워 한 장을 사용한 160 데미지의 천공의 발톱으로 대장이를 기절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대갑축이 많이 돼 있긴 하지만 확정적인 드로우 수단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덱이 총 4장 아니면 5장쯤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먼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개구마를 꺼내옵니다. 핸섬을 4장 모두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덱 남은 매수가 4장이네요. 아닌가요? 1, 2, 3, 4 제 눈엔 4장으로 보입니다. 우선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레시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덱으로 3장 되돌릴 수 있는데 여기서 물장애를 깔고 특성을 사용해서 패에 있는 대장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3장 중에서 한 장을 못 뽑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한 장에서 추가적으로 특성을 사용해서 개굴린자 GX로 진화시켜서 카프코콕 GX를 기절시켰네요. 프라이즈 2장을 가져오고 여기서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냐 못 뽑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기 남아있는 한 장의 초부스트 에너지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희망 회로라 가지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켓몬 교체로 나가고 내 패에 초부스트 에너지가 있었네요. 기술을 사용해서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추가적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프라이즈가 한 장이기 때문에 대장에도 있는 마당에서 다음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남아있는 카드 모두 뽑고 그 다음에 개굴린자 GX의 GX 기술을 사용해서 마샤도를 기절시키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저 상대가 교체 관련 수단이 없기를 바라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게다가 게을킹이 배틀필드에 있었을 때 제 필드에 있는 포켓몬 특성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패에서 일렉트릭 파워 2장을 사용하고 스피드런 GX 170 데미지로 게을킹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상황이 1대1이 된 가운데 제발 교체 수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개구마를 벤치에 내려두고 그 이후에 패에 있는 친구 수첩을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구즈마 2장을 덱으로 되돌립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패에 교체 수단이 없었던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덱에 남아있는 카드가 개굴린자 GX, 구즈마 2장, 초부스트 에너지 한 장이기 때문에 구즈마를 사용해서 마샤도를 끌어내고 그렇죠. 굳이 개굴린자 GX로 때릴 이유가 없었었네요. 이렇게 대장의 하이드로 펌프에 마샤도가 기절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